대법원에서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요. 별정 성접대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. 앞선 유죄 선고의 핵심 증거가 된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라고 되어 있고, 보면 재판부는 검사가 사업가 최모 씨의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최 씨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항소심의 유죄 판단 증거가 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고 적혀 있습니다. 근데 파기환송이라는 게 결국은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파기자판이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파기자판은 고등법원 그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파기하면서 스스로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파기자판이라고 그러고,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.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파기하긴 하는데 다시 돌려보내면서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다시 판결해라 그러면서 이제 지적만 하는 거예요. 뭘 지적하냐면, 야 이거 너희들 유죄 판결 내린 게 보니까 이거 증인의 진술을 가지고 증언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, 이거 증인 진술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 증인 진술이 이러이러해서 믿기 어려우니까 이러이러하지 않은 그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네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 라고 이제 지적만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. 근데 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면피형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자기가 딱 판단을 내려버리면 어떤 비판이나 이런 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.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은요. 그런데 이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잘못한 거 지적만 하고 되돌려보내서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하니까 자기들은 어떤 비판이나 이런 데서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. 그러면 뭘 잘못했다고 지적했냐? 여기 보시면은 그 검사가 사업가 최모 씨의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증언이 오염됐다. 예컨대 김학의한테 뇌물 줬다고 말한 사람이 검사한테 회유당해가지고 그 뇌물 안 줬는데도 뇌물 줬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증언이 잘못하면 오염됐으니까 그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그 증인한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, 또는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거를 검사가 입증을 해가지고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증언이다 라고 입증을 해라. 그래야지 이걸 믿어주겠다. 이걸 확인한 다음에 유죄 판결을 내리든지 무죄 판결을 내리든지 다시 판단을 해라 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에요.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이렇게 좀 세심하고 정말 배려 깊게 사건 기록을 살펴서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판단해주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. 그러니까는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그 50건 정도가 대법원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대법원이 살펴봐주는 거는 한 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굉장히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면밀하게 봐준 거고,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변호인들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사실 여기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검사가 사업가 최모 씨의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, 그러면 야 어떻게 증인신문하는 사람 불러다가 검사가 막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 개국 이래부터 옛날로 갈수록 더 많이 하면 했지 더 조금 하지 않았어요. 그 대법관들도 당연히 아는 거고, 판사들도 아는 거고, 변호사들도 아는 거고, 검사들도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요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조서를 받기 전이나 또는 중요한 증인이 법원 가서 증언을 하기 전에 당연히 검사들은 그 사람 불러다가 사전 면담이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가지고 면담으로 오히려 피의자 신문 조서나 이런 거 받는 것보다 더 길게 해요. 면담만 막 3시간씩 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그 면담을 하면서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일단 배워요. 그 피의자 신문 조서 원 진술자한테 많이 배우고, 또 증인들한테도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일단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, 그러면서 검사가 어떻게 죄를 입증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정도 왁구를 짜요. 왁구를 짜고 그 상황에서 이 유죄 입증을 위해서 왁구를 짠 데 있어서 이 증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이 진술이 필요한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당연히 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면 된다, 또는 이런 식으로 내가 물어볼 거다, 그럼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된다 라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회유나 압박이라는 게 막 너 뭐 이렇게 말해주면은 뭐 선처해줄게 뭐 이런 회유라기보다도, 그런 회유도 암암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회유보다도 그냥 검사랑 한 2~3시간 동안 앉아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, 또는 그냥 이렇게 원탁에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. 얘기를 하면서
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거예요. 검사가 어떤 걸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, 뭐 예컨대 다른 증거들과 상충되는 질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,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방향성이 좀 잘 맞습니다. 검사의 유죄 입증 방향과. 그런 걸 해가지고 당연히 증언도 시키고 또 피신조서도 받아서 법원에 내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판사가 모르지를 않아요. 당연히 알고 있고, 변호사들은 너무 당연히 알고 있고, 왜냐면 변호사는 그렇게 검사가 사전적 면담할 때 그냥 옆에 솔직히 그냥 앉아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다 알죠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, 대법원 얘기는, 야, 그 돈 줬다고 하는 증인이 혹시 검사가 그 증인이랑 증언 전에 사전 면담해가지고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어떻게 증언해야 된다고 다 코치한 거 아니야? 이런 상황에서 그 증언 믿을 수 있겠어? 나 못 믿겠어. 믿으려면은 정말 그런 사전 면담 과정에서 암암리에 그런 어떤 회유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를 검사 보고 입증하면은 이 증언을 믿어가지고 유죄 판결이든 무죄 판결이든 내려도 자기가 그거를 수긍하겠어 라는 게 대법원의 얘기인데,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. 왜냐면 실제로 사전에 당연히 면담 형식을 빌어갖고 한 2-3시간 만났을 거거든요.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나고 있어요. 만나고 있고,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,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. 이거 뭐 어떻게 그걸 입증을 할까요? 사전 면담은 녹화도 안 해요. 사전 면담은 진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해요. 그때는 검사가 되게 막 잘해줘요. 왜냐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.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데 그걸 녹화도 안 해놨죠. 뭐 그렇다고 누가 그거를 사전 면담을 보고해서 올리는 경우 전 한 번도 못 봤어요. 뭐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도 정말 흔치 않고, 일단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이제 피신조서 시작합니다가 됐거나, 아니면 뭐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이거는 되게 좀 어느 정도 엄격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만 남기는 거예요. 일일이 사전 면담하면서 그거 이렇게 분위기 좋게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면서 그거 다 기록을 안 남기거든요. 누가 그거 녹음하고 있지도 않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거 뭐 대법원 말대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려면은 2심 증인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회유나 압박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,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당연히 반대 신문하겠죠. 그러면은 변호인이 물어볼 거예요. 그러면 솔직히 사전 면담 한 건 사실이냐? 사실이다. 그럼 그때 무슨 얘기 물어봤냐? 그럼 사전 면담에서 예컨대 뭐 이러이러한 걸 물어봤고, 그러면은 변호인이 이렇겠죠. 그러면 앞으로 증언을 어떻게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 관련된 얘기도 있었냐? 아니면 이 뭐 공소사실을 읽어준 적이 있느냐? 아니면 다른 뭐 기록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?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 거짓말하기 어렵고, 막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당황하면 사실을 말하기 쉽단 말이죠.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, 그러면 사전 면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, 그러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사전 면담에서 압박이나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, 근데 여기서 한 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, 이런 사전 면담이라는 게 사실 김학의 사건만 사전 면담한 게 아니거든요. 사전 면담은 거의 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10건의 사건이 벌어지면 9건은 할 거예요. 9건. 뭐 진짜 교통사고 사건, 뭐 자백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사전 면담 다 해요. 그리고 뭐 공범이 있는 사건이나 이런 거 사전 면담 다 합니다. 근데 그러면 그런 사건은 사전 면담 다 해가지고 피신조서 받아서 다 법원으로 올라가고, 그런 사건 사전 면담 다 해가지고 증인이 다 증언하는데,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사전 면담 없었다는 거 입증해라라고 하면은 다 파기환송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변호인들이 대법원한테 얘기한 김학의 사건의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얘기한 것들을 대법원에 이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잘 들어주신 거예요. 들어주신 거고, 이거를 좋게 보면 앞으로도 사전 면담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오염된 진술들이 다 대법 판사들한테는 간단 말이죠.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, 다시 말해서 사전 면담 형식을 빌어갖고 진술 오염시키지 마라, 앞으로도 그럴 거야, 단지 이 김학의 사건이 이제 시발점일 뿐이야 라는 의도라면은 우리 국민들 다 같이 어떤 권익이 보호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, 만약에 앞으로도 그냥 웬만한 사건들은 다 그냥 사전 면담 있든 없든 관심도 없이 그냥 유죄 판결 할 거면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심지어 사전 면담 없음을 입증해야지 증언 믿어주겠다라고 한 거라면, 이건 특별하게 우리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형사 절차상 배려를 베풀어 준 거죠.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대법원의 어떤 사전 면담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증언의 신빙성 또는 진술의 신빙성을 아주 엄격하게 보는 이런 어떤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잘 살펴봐
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